디즈니가 이게 그 넷플릭스와 주가의 괴리가 발생한 게, 예. 다른 다른 거보다는 이때가 이제 작가 파업 시점이었대요. 5월 2일이. 그 어, 시점부터 주가가 벌어졌다. 예. 뭐, 이게 뭐 그냥 보이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예, 네. 넷플릭스랑 같이 움직이다가 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에 이제 작가가 파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 박성준 이사 상준 이사 어, 나왔을 때 예, 그때 예. 이야기했듯이 다 뒤로 이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음, 어, 인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음. 그 소위 말하는 이 여기 보이신 이게 이 크리켓이죠. 이게 그렇죠. 크리켓, 예, 크리켓인데, 예,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프리로 크리켓 요거 뭘 주나 봐요. 게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근데 그 당시에 얘네가 이 인도의 그 스타 뭐죠? 스타 이름이 뭐더라? 스타? 그 스트리밍 업체를 같이 인수를 했어요. 하면서 인도에 음, 진출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걸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도, 지금 스타오버인가? 아, 하스타. 스트리밍 스 아스타, 예. 하스타. 이 하스타를 인수할 때, 그 크리켓 그 중계도 포함해서 샀는데, 얘를 팔았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구독자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다 하고, 팔았는데, 이게 인도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음, 그, 그래서 구독자가 한 2천만 명이 빠졌대요. 6천만에서. 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예,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여기 보시면, 예, 이 그림에서 이렇게 확 빠지죠. 쭉 음,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디즈니에서 이게 이게 이제 패착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걸 주는 걸, 디즈니 갬블 크리켓? 요걸 준대요. 이걸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인도에서 음, 좀 패착이 있었고, 그래서 인도에서 빠져나올까, 팔까, 매각할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시장에 대한 실패. 뭐, 그 부분도 있으니까, 예, 여러 이제 해외에서 좀, 특히 이제 인도에서 실패한 게 좀 크기도 하다. 음, 지금까지 이 얼마를 손해봤었더라? 제가 한 4천만 달러인가? 뭐 한 이상 손해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어렵다고 좀 보고 그 다음은 구글이 올라오는 거는 아까 뭐 구글 이야기 태양광 지붕 그것 때문에 구글 지도도 있고 제가 본 거에는 구글에서 항공권 예약을 하는데 이제는 AI가 너무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출발절 요금이 더 이상 낮아지지, 예. 그러니까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음, 만약에 네가 지금 내가 최저가를 보장하는 거에 샀는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환불해 준대, 차액을. 그 정도로 이제 뭐 그런 기능도 내놨는데 이건 이제 미국 국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안 한 건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이런 ETF예요. 그 원, 원자력 ETF. 원자력 ETF요? 네. 어, 그, 지금 바네크에서 나오는 이 원자력 ETF가 있죠. 예,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우라늄, 이거, 뭐, 우라늄이랑 뉴클리어 에너지 이쪽이죠. 이런 ETF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에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마 매운맛에도 이게 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예. 주가가 지금 좋아요. 어, 상당히 이제 아마 텍사스 쪽 뿐만 아니고 미국의 이제 전력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계속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우라늄 ETF.
우라늄 ETF가 또 따로 있는데, 요것도 주가를 한번 그 눌러보시면은 URA라고 해서, 어, 그냥 종목을 사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ETF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최근에 뭐, 그, 우라늄 그 ETF도 좋죠, 그죠? 차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우라늄 ETF도 어, 좋고, 그다음에 그 우라늄 그 누클리어 에너지도 차트가 좋아요. 뭐 하여튼 뭐 둘 음, 중에 최근에 어떤 그 전력만 봐서는 사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력을 좀 계속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AI 이거는 빼고요. 네. 아, 요거 마지막에 이제 그 음, 9월 14일 날 이제 그 팔란티아 AIP 콘을 하는데 음, 여기에 아마 존 디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존 디어가. 존 디어 컴퍼니요? 예. 그러니까 어, 이게 하는데 그 여기서 최근에 그 디어 쪽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 미래에 뭐 자율주행 하는 건 알잖아요. 네. 자율주행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는데 이거가 지금, 음, 이때 발표할 때 그 팔란티어 걸 쓰는 거를 이제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식량과 관련해서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국이나 뭐 일부 국가 인구가 줄어들지만 전 세계 글로벌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식량이 2배 정도 필요하대요. 미래에 되면. 그러니까 음, 이 2배의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기후부터 해서 뭐 노동력 부족까지 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 뭐 직관 경험 기술이 조합돼야 되는데 그 AI하고 농기계가 결합되는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그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미국 같은 곳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음, 소위 말하는 그, 통신 연결이 거기에 뭐 선을 깔고 이런 게 안 되니까요.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성 연결을 해야 된대요. 위성을 음,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 그 통신이 향후에는 많이 이제 그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음, 보고 있는데 그 디어에는 이제 C 스프레이 얼티메이트라는 이 기술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제초제 있잖아요. 네. 그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머신러닝하고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잡초하고 작물하고 구분한답니다. 음, 그래서 그 잡초에만 그 소위 말하는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수백만 그 사진을 다 찍어갖고 그걸 사진을 학습시켜요.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100밀리 초만에 이제 찍은 거를 다 해서 그 이미지 픽셀을 분류하고 그걸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냥 그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제초제를 잡초에만 살포하는 겁니다. 시속 어, 12마일, 12마일로 쭉 가다가 가면서 예, 잡초에만 한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제초제 사용량을 60% 줄이고요. 음, 그러면 농가 비용도 줄어들고 뭐 이제 자연 보호도 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 트랙터가 있어요. 그 트랙터가 이름이 어 이 오토노머스 8R 트랙터라는 이게 있어요. 어, 이게 연결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 지금 자율주행도 되거든요, 얘가. 야, 위성을 자율주행도 통해서, 예, 위성을 통해서 해야 되고 2030년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랙터를 통해서 그냥 옥수수나 대두 같은 거를 그 씨 같은 것도 얘가 다 심고 관리도 얘가 다 하고 수확도 얘가 다 하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위성 IoT 그럼 연결하는 것. 위성이면 음. 한국에서 운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성을 쏴갖고 이렇게
뭐 만약에 한국에 네. 있어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 와, 관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위성이니까. 네, 야, 대단한데요? 그런 게 이제 이게 더 빨리 그러니까 어떤 뭐 도시나 이런 데보다 예. AI 뭐 자율주행 뭐 그 첨단 기술이 아마 여기가 더 빨리 나오지 않나. 지금 그런데요, 진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면 농기계 하니까 되게 막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거의 다 되는데 있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이 AI가 뭐 팔란티어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9월 14일 날 발표 때 봐야겠죠. 보면 될 거고, 음, 개인적으로 이제 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오픈 AI에서, 오픈 AI 엔터프라이즈를 내놨어요. 이제 기업용 그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를 내놨는데, 예. 얘가 지금 뭐, 블락이라든지, 캔바, 뭐, 그, SD로드를 포함해서 한 20개 이상 기업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걸 지금 만들어냈는데, GPT-4 접속도 뭐 제한이 없고, 성능도 한 2배 정도 빠르고, API 크레딧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수익성 모델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기업이 AI를 사용하는데, 뭔가 이제 계속 뭔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와 연관해서 결국 이제 뭐, AI를 사용해서 뭐 이런 좋은 걸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은 지난 분기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외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 AI를 외치는 건 뭐 주가에 전혀 이제 의미가 없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싼 엔비디아 장비를 배포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실제 구성 요소, 기타 인프라, 스마트한 계획, 이걸 다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오,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니까, 즉, 엔비디아의 후광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다. 이렇게 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방향성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9월 안 좋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에, 가장 안 좋았다. 9월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봤을 때 1928년 이후로 S&P 500의 수익률의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중간값은 마이너스 1.56이었고요. 나스닥 100은 1985년 이후에 마이너스 1.21입니다. 음, 9월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일단 미리 좀 조정을 뭐 나스닥 차트만 보면 미리 조금 조정받고 약간 이 횡보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 라인을 못 그리겠네. 그냥 못 그리죠. 쉽지 않아요, 예. 그거. 이게 지금 제가 뭐 이거라서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라인 따라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MACD도 턴에서 올라오니까 뭐 완전 이렇게 하락보다는 약간의 이제 추가 기간 조정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음, 그리고 S&P 500에 어제 홈빌더 이야기했잖아요. 예, 홍bil드 얘기죠. 홈빌더 이제 조정 중인데, S&P 500의 홈빌딩 인덱스가 이제 조정 영역이 있는데, 이 앞선 과거의 어떤 이 정도 이렇게 하락폭만 보면 지금은 양호하다, 그나마. 어, 음, 양호한데, 그건 뒤에 이제 추가 더 빠지는 것보다는 양호한 이유는 예, 뒤에 요 앞에 에, 이 활성주택 매물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제 레드핀에 보니까 7월 총 매물 수가 3.9% 감소했대요. 사상 최저 음, 수준이고 YY로 이제 마이너스 19.5%인데 이렇게 매물이 이제 줄어드니까 가격이 쉽게 안 빠지겠죠. 거기다가 기존 주택 판매량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급감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7%나 빠졌죠.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안 되고 지금 2027년이 돼야 팬데믹 이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국 이제 이것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빅스인데, 이 빅스가 지금 20아래에서 그 머문 기간이 64일이 넘어요. 오늘도 그러면 이제 65일째겠죠. 그러네요. 네. 상당 기간 그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요게 지금 2020년 이후에 가장 긴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 기간 이렇게 많이 이어지면 튀죠, 결국에. 이렇게 그렇죠. 위로 튈까봐 이제 걱정인 거죠, 튈까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실업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실업률이 안정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앞서 이제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7만 5천 개 정도 둔화돼야 이렇게 실업률이 안정될 거다. 여기가 이제 10만이니까 여기가 7만 5천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민자가 뭐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좀 증가하면은 한 12만 5천 개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 좀 안정적이 되려면 조금 더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받고 그다음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중국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의 내용인데요. 현재 5% 정도 위안화 약세가 있었는데 아마 투자자들이 더 빠질 거다. 위안화 약세가 추가로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기사인데 일단 위안화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주에게 좋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시장의 어떤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높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내수의 약세를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수의 약세라는 건 가계의 돈이 제조업체로 이전되는, 즉 소득 이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근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안화 약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위안화 약세로 가게 되면 과거 7년 전에 있었던 중국 부자들이 돈을 빼서 해외로 도망간다. 자금 유출이 이제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 이런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위안화 약세를 막을 만큼의 외환 보유고를 일단 인민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3조 달러가 있고, 우경은행이 이제 1조 달러가 있으니까 총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약세를 간다 그러냐? 결국 약세 이유는 생각보다 최근에 5%는 그렇게 빠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로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간은 1.3% 하락했고 지난 3년 동안 4.9% 위안화 강세였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민은행이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지원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소비 타격 부분이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보다는 3번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이게 뭐냐면
만약 인민은행이 그 위안화 강세를 그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뭐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결국 그 시중의 그 유통화폐가 감소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부채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더 이제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세로 좀 몰고 가야 된다. 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뭐 앞서도 이제 위안화 약세를 왜 말하냐면 미국 주식 중에도 위안화 약세에 좋은 주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있겠죠. 네. 네.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받아갖고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쪽 그 무역 쪽에 그런 것 좀 찾아서 이제 보자는 뜻에서 이거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음, 이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쇼핑객들이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직면에서 큰 소비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죠. 지갑을 닫는 거. 지갑을 닫는 게 음,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뭐 이거는 이제 그 음식 서비스죠, 그죠? 캐터링 서비스니까 이건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그 서비스 그 먹는 거는 늘렸는데 이 밑에 보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아니면 뭐 오피스 물품 뭐 이런 거는 최대로 줄이고 주식 쪽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코스메틱, 자동차 음, 이런 쪽 이제 소위 말 임의 소비재 쪽 많이 줄이고 있는데 금도 이제 금이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지금 최근에 중국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쪽에 좀 힘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7월 디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던 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래요. 한 26% 어, 하락하면서 이게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그 다음에 임대 비용 이게 지금 그 중국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이 젊은 소비층이 지출을 줄여야 되는 압박감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업뿐만이 아니고 급여도 이제 깎이고 있는데 인터뷰에 뭐가 있었냐면 이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과거에는 SK2 $200짜리도 그냥 사줬다. 근데 지금 못 사준다. 네, 요게 이제 그 인터뷰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이제 집세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나 이런 거 자기가 네. 해결 못해서 이제 부모에 의존하게 된다. 들어가서 음, 살겠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에스테리 오더도 안 되고, 아,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음, 부분이죠. 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좀 계속 피하시고, 그, 임의 소비재 쪽도 좀 피하시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근데 이게 지금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겠죠, 뭐, 예, 그렇겠죠. 그,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뭐, 베이징에 그 두 번째 아파트를 사갈 계획이랑 뭐 어디 여행 갈 계획도 다 취소하고 현금이 장땡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치명적 약점은 대만이다, 음, 타이완이다라는 거. 뭐 이렇게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뭐 어, 그 제목이 이건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정학적인 그 대만일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왜 대만이냐? 대만에 TSMC가 있죠. 음, 근데 TSMC가 있는데 이 TSMC 그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은 이 고성능 컴퓨팅 부분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 5% 감소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에 나가는 물량이 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엔비디아 음, 매출은 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는 가격 인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 가격으로 네, 커버했다? 네. 아, 네, 요게 이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 가격 책정 능력과 시장 점유율로 보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데, 이제 그 너무 TSMC에 의존하고 있죠. TSMC에서밖에 못 만드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인 어드밴스 패키징 단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다른 데서 못 하다 보니,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다른 데 맡기고 싶은데, 그 어닝스 콜에서도 뭐 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약간씩 이렇게 그래도 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 한국 시장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받을까 과연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생산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재 유통의 어떤 거점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유통의 거점이 홍콩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만으로 좀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수출 비중이 28%인가 6%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중이 좀 높은데, 거기에 대한 노출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이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대만. 그러니까 미국, 중국, 대만 포함해서 그 매출 비중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음, 그런 중국, 대만까지의 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막 우리 생각에는 막 갈 것 같았지만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냐. 그 의견이에요. 예, 이유다. 예, 예. 그 의견이고, 그 다음 이제 로이터에서는 아까 이제 말했던,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P 레이시오, 이거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그 120달러 때보다 현재 450달러 대가,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네, 뭐 아, 어쨌든 그만큼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아진 거니까, 예, 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논하기도 좀 어려워진, 어, 특, 정말 보기 힘든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매운맛 월요일 할 때 센티널1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센티널1에 대해서 지금 얘를 인수하려고 하는 쪽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 가격은 음, 이제 26달러니까 지금 10 몇 달러거든요? 한번 맞아요. 가격 해보시면 되는데, JP, 16.92. 예, JP 모건에서는 이제 뭐 인수 대상자로 뭐 시스코, 구글, 팔로알토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내년 EV 레비뉴의 9배를 적용한 26달러 정도면 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인수, 이 센티널1을. 음, 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센티널1이 뭐 하는 회사냐? 일단 센티널부터 해보면 센티널1은 이 에이전트 기반 런타임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음,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있지만 지금 상장이 안 된 그 위즈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 실시간 런타임 보호 기능이 부족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이 둘이 합치면 보안이 잘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센티널1은 상당히 뭐 현재 흐름 봐서는 이런 인수만 잘 되면 주가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계리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26, 예. 유시 26을 다 못 받더라도, 현재 이제 얘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런데 이제 센티널원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아, 예, 또 약간 그럼 목요일이면, 야, 지금 오늘 주가 올라가긴 하는데, 예. 매수가 조금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좋겠죠? 기자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모르겠어요. 예, 좋을 모르니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어렵네요. 예, 네,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 있으면 좀, 아, 좀, 왜냐면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주가면 많이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예, 그 예, 앞에, 예. 그 안 좋아가지고 엄청 음, 망가졌었는데, 맞아요. 인수만 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좀 보면 그렇죠. 좋을 것 그 같아요. 네. 소문만 나도, 네네.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렇고요. 예. 다음, 이건 스타벅스인데 제가 이제 오늘 스타벅스를 그냥 보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잖아요? 오늘 많이 올라오네? 스타벅스가 오늘 1.74% 올라옵니다. 야, 오늘 많이 올라오죠. 예, 이게 예. 뭐야, 이거, 이거 시킹 알파가 안 열리냐? 일단 잠깐만요. 예. 누르고 있으래요. 왜 누르고 있어야지? 엄청 뭐, 드는데. 이걸 왜 보려고 예, 하냐면, 예. 이거 왜 안 들려? 안 열려요? 잠시만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그거 한다고 하나 봐요. 그, 이, 제가 스타벅스를 투자하는 방법은, 어, 저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겁니다, 이거. 음, 배당 수익률, 디비덴 일드예요. 어, 이 디비덴 일드가, 예, 2.5가 넘어가면 매수하고요. 음, 1.5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동안 거의 이 구간을 안 벗어나요. 어, 이게 보시면 2021년 7, 8월에 주가가 아마 고점이었어요. 이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요 구간에서 거의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음, 뭐 2.5, 뭐 못해도 이 중간에서부터 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이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기간이 한 1, 2년 지나면 또 수익이 나오는 이게 스타벅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각 기업마다 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한.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 모아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예, 보통 주가 바닥이 2.2, 이 배당 수익률이 이게 2.5가 넘어갈 때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인즉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음,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뭐 배당이 이렇게 분기마다 주기 때문에 배당이 변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종목,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이런 것도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자주는 못 보는데 음, 누가 혹시나 이제 2.5 근처에 오면 한번 또 알려주시는 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